이번 시간에는 토양 및 시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의 기본은 땅이잖아요, 땅. 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상농은 땅을 잘 관리를 잘 해야지, 기본이 돼 있어야지 대강 농사 짓더라도 작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농가분들이 유념하셔갖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검정이 있고, 볏짚 갈아넣기, 녹비작물 재배, 규산질 비료, 논에서는 또 규산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적정 질소 시비, 그 다음에 새끼질 거름 생략, 이삭거름 적정량 주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볏짚, 보릿집을 소각하는 거예요. 상당한 유기물 원료거든요. 근데 농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소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요. 보십시오. 이것은 곰포 당근먹이, 소먹이죠. 쉽게 말하면 벼를 수확하면 이렇게 볏짚을 싹 말아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가을만 되면 이렇게 하얀 공룡알이 쌓여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전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무늬병이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 보시면 녹비작물, 이렇게 헤아래 빛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갈았는데 다 크기도 전에 갈아 엎어버립니다. 농작업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시 되고 있다. 토양 및 시비관리, 유기물에 하는 역할, 유기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넣는다거나 볏짚을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토양에 이렇게 돌려줘야지만 유기물 함량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 토양의 양분 저장력도 높여주고 유용미생물이 활동을 촉진하고 뿌리가 잘 생육적으로 좋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농사에서 유기물의 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미와 신복백미 발생이 적어집니다. 안전잎 비율이 높아집니다. 도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밥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나 아니면 일반 재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그러한 토양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해에 없어지는 유기물 양입니다. 이게 300평당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건데요. 1모작, 2모작 할 때 없어지는 양이 75kg, 그 다음에 113kg, 그 다음에 없어진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볏짚을 한 500kg 정도 이렇게 매년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태구비, 이것은 양질의 퇴비 아닙니까? 그래서 1000kg 정도를 매년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만 작물이 잘 자란다. 볏짚 속에 들어있는 성분량입니다. 볏짚 600kg, 보통 한 등치 정도 되잖아요. 질소 4.3kg, 인산 5.7kg, 가리 20.4kg, 규산 63kg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이 174kg, 총 267kg가 들어있는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16만원 이상 가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땅속에 투입이 돼야지만 농사가 잘 된다. 기본이 갖춰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고비 및 볏짚 시용량. 우리가 보면 볏짚은 어느 정도 일부 농가들은 토양에 이렇게 한온시켜주는 농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에 퇴비를 내는 농가들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퇴비를 넣어줘야지만 유기물이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많이 드려도 농가분들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토양 유기물 20g을 미만 되는 토양은 태구비를 1600kg, 그 다음에 토양 유기물 30g 이하 되는 토양은 태구비 1200kg, 그 다음에 토양 유기물
31g 이상은 태굽이 800kg를 이렇게 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질 태굽이를 1톤을 매년 연용해서 넣더라도 보통 답은 26년, 사질잡은 16년간 이렇게 연용을 하더라도 1년에 증가하는 유기물 함량은 0.5g 정도, 0.6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양질의 소탭이라든가 이러한 탭이를 논토양에도 이렇게 넣어 주십사. 밭토양은 많이 넣잖아요, 사실은. 밭토양은 탭이를 매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런데 논토양은 넣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훨씬 더 풍년 농사,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산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토양 검정을 하면 밭농사는 석회, 그 다음에 논농사는 규산 함량을 이렇게 측정해서 검정을 해드립니다. 벼 100g 생산하는데 규산이 14.8kg가 들어갑니다. 규산의 효과는 더복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벼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크게 되는 효과를 내거든요. 미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량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규산은 질소 흡수량의 8.8배 이렇게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산을 3년에 한 번씩 300평당 150kg를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토양 속에 규산을 살포를 해줘야지만 풍년 농사 아니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기본이 되는 성분입니다. 규산을 요 근래에는 수용성 입상 규산질 비료, 그 다음에 액상 규산질 비료, 항공 방제용 규산질 비료를 이렇게 시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편하게 이렇게 넣는 과립으로 바둑알처럼 액정으로 되어 있는 규산도 이렇게 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량이 300평당 1kg, 그 다음에 살포 시간은 이렇게 쉽게 논에다 던지는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규산을 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시기비 기술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밑거름, 그 다음에 새끼질거름, 그 다음에 이삭거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줬었잖아요. 근데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단 한 번 비료라든가 측조12, 안효성 비료, 이양동시 12 이러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간편하게 간략하게 하는 변화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12요령인데요.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위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밑거름 70%, 이삭거름 30% 이렇게 대다수의 농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새끼칠거름은 생략하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 질소 12량입니다. 고품질 쌀은 시바르당 9kg 이하, 그 다음에 최고품질 쌀은 시바르당 7kg 이하. 그래서 밥맛이 좋게 하고 단백질 함량을 낮춰주기 위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좀 적게 주는 것이죠. 핵심 내용은.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밑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질소질 함량을 좀 적게 시비해 주시라. 먼저 밑거름입니다. 고품질 쌀은 6.3kg, 그 다음에 최고품질 쌀은 4.9kg. 그래서 21-17-17 복합으로 줄 때는 고품질 쌀은 300평에 30kg, 그 다음에 최고품질 쌀은 300평에 23kg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칠 버름은 대다수 이렇게 농가분들이 요즘은 생략하시잖아요. 단 한 번 비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료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거름입니다. 우거름이죠. 고품질 비료는 2.7kg. 그 다음에 최고품질 쌀은 2.1kg.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시기입니다. 벼 생육 양호할 경우 출수 전 15일 등숙률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8월 15일경에 대다수의 품종들이 출수를 하기 때문에 8월 1일경 아니면 7월 30일경 이때 이삭거름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벼 생육이 좀 저조할 경우에는 출수 전 25일경 15일 날 이렇게 출수를 한다 보면 7월 20일에서 7월 25일경 이때 이삭거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10 비료를 사용할 때 NK 복비죠. 18-0-17 이런 경우도 있고 고품질 비료는 300평당 15kg, 최고품질은 12kg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밑거름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비료기가 너무 많다. 자기 논이 너무 시커멓다. 그런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 주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카리질 비료만 4-5kg로 이렇게 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입니다. 종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모농사가 반농사다. 전체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쉽게 말하면. 종자 소독이죠. 종자 소독은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주병이 키다리병이잖아요. 뭐 깨시무늬병, 벼입선충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키다리병 모판에서 이렇게 키가 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본답에 나갔을 때 일찍 6월달, 7월달에 키다리병으로 해서 이렇게 주저앉은 증상. 이렇게 2배 이상 키가 크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증상. 또 본답에서 이양하고 나서 키다리병 이렇게 증상들. 다음은 벼농사 후기에 뭐 하얀 균핵이나 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다리병 증상들. 키다리병은 뒤에서도 병해충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화기 전염을 합니다. 그래서 출수할 때, 이삭이 폈을 때, 꽃이 폈을 때 이 포자가 이렇게 비바람에 날려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 소독인데요. 종자 발화 검사를 자가체종한 농가들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가체종한 농가들, 보급종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발화율 검사를 하고 이게 잘 발화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탈막 및 염수선, 소금물 가리기를 하고 건전 종자를 획득해서 종자 벽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화율 검사 후에 소금물 가리기입니다. 염수선이라고 하죠. 먼저 소금 물 100리터 5말에 소금 20kg 한 포를 담가서 매벼 기준입니다. 매벼 기준이고 이렇게 담그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달걀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농도로 해서 소금물 가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금물을 가리고 난 다음에는 즉시 꺼내서 깨끗한 물로 3-4번 이렇게 헹궈 주셔야 돼요. 염기를 이렇게 빼 주셔야 되거든요. 건조 후에 종자 소독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가들이 주로 하는 소독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탕 소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온탕 소독은 1회 소독 시 종자량은 물 10대 종자 1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화기 온도를 60도씨로 맞춰주고 10분간 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10분 동안 냉수로 이렇게 씻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탕 소독을 필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키다리병을 완전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회 유황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온탕 소독하고 그 다음에 찬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석회 유황 처리를 50배액을 30도씨에서 24시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척하고 체하고 파종을 하시면 키다리병 방치 효과가 99% 거의 완전하게 방제가 되는 것이죠. 일반 재배, 친환경 재배가 아닌 일반 재배 소독 방법입니다. 온탕 소독을 하고 약재 소독을 이렇게 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재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2021년산 보급종은 전부 미소독 종자로 나옵니다.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소독 종자로 나오기 때문에 소독을 기본적으로 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재배 종자 소독입니다. 약재 소독이죠. 여러 가지 약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재마다 수온은 30도씨, 그 다음에 침지 시간은 이틀, 48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포탁도 있고, 호리크워, 균마기 골드, 키맨, 그 다음에 균마기, 뮤레빗 듀오, 여러 가지 소독 약재가 있습니다. 거기 약재마다 양약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수온과 소독 시간을, 침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균마기 골드는 침지 후 맑은 물로 2, 3회 씻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임이나 머두우리 이러한 약재는 침지 소독 후 종자 헹굼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지하는 약재 소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약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시면 약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약마다 뒤에 유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재를 사용할 때 양량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유념해서 우리 농가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소독 시 주의할 점이죠. 온도를 보면 염색 시약을 이용해서 벼 종자를 염색하고 수분 흡수를 비교한 사진이거든요. 온도를 20도씨로 했을 때 약재가 속까지 배나 배유까지 이렇게 침투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사진을 보면 30도씨에서는 푸른색 결이 배유라든가 배 속에 이렇게 푸르게 약재가 침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할 시에는 필히 30도씨를 꼭 지켜주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마당모라고 하죠. 마당에 육묘를 하게 되는데 키다리병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근데 키다리병이 많이 적어진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키다리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자 소독기가 없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데요. 최근에는 매년 이렇게 종자 소독 기계를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농가들이 종자 소독기가 이렇게 갖춰놓고 종자 소독을 하게 되거든요. 종자 소독기는 온도를 30도씨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붉은색 다라에다가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온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광경을 많이 봤는데요. 온도가 안 맞으면 아까 전에 봤다시피 종자 소독약이 종자 안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보통 5월 달에 4월 말이나 5월 달에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도씨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키다리병이 좀 방제가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린데요. 필히 이렇게 소독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침종을 해서 소독약이 좀 잘 들어가게끔 좀 벽실을 좀 부풀려 줘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독 시 주의할 점입니다. 이렇게 종자망을
10kg 단위로 검정색 양파망 같은 것이 있죠. 거기 종자 소독망에다 잘 담궈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적채하듯게 하면 안으로 종자 소독약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여러 가지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소독을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소독이 잘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 관리입니다. 육묘 관리는 보시면 적정 파종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종량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파종상에서 나올 수 있는 잎꽃병이라든가 뜸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파종량 준수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곤묘 육성을 위해서 적정 파종량은 한 상자당 5,200립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쭉 보시면 벽시 싹 틔우기입니다. 보시면 30도씨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벽시가 1.5mm 정도 싹이 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산 온도로 이렇게 기준하게 되는데요. 100도씨가 되면 싹이 틉니다. 그래서 30도씨에서 1 내지 2일, 그 다음에 20도씨에서는 5일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15도씨에서는 7일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사진 0.5mm 치하시킨 사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셔야지만 파종할 때 벽시가 이렇게 안 끊어지고 파종이 잘 되겠다. 적정 파종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분들이 한 상자당 200g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200g 이상 되게 되면 모 소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통풍도 잘 안 되고 또 키가 커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잎꽃병이나 그 다음에 뜸묘 여러 가지 모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병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답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심다 보니까 널이라든가 새끼치기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돼서 도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파종량을 꼭 지켜서 해주시라. 별 왼쪽 사진이 130g입니다. 130g을 지켜서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잡은다면 150g, 150g 이하로 130g에서 150g 정도 이렇게 파종량을 해주셔야지 좋겠다. 밑에 사진을 보면 농가 수준은 250g 정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활착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자리에서 병도 많이 나오고 적정 파종량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130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0g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0g 180g 정도는 신동진묘 같은 경우는 배알이 크잖아요. 천립중이 27점 몇 g 되잖아요. 그래서 신동진묘 같은 경우는 좀 더 뿌리셔도 되는데 적정 파종량 150g을 꼭 지켜주시라 농가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120g, 300g 이렇게 빈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300g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꼭 지켜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130g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동진묘 같은 경우는 180g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종량이 많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보시면 파종량이 많으면 본수가 많아지고 또 경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통기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뜸모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농가분들 세금 든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경합을 하다 보니까 완전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착색잎, 피해잎, 쌀애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둥숙률이 낮아지고 새끼도 잘 안 쳐지고 그 다음에
짱짱하지가 않고 더벅도 또 만해지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파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농가분들이 유념하셔갖고 모짜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 쌓기입니다. 옛날에는 상자 쌓기를 뭐 30단, 뭐 40단 이렇게 높이 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 균일하지가 않다, 출하가. 그래서 15단 이하로 이렇게 상자 쌓기를 해주시라. 상자 쌓기는 기본적으로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할 경우는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다시피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이렇게 덮는 쪽으로 이렇게 상자 쌓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은 녹화 장면, 그 다음에 경화 장면입니다. 녹화나 경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벼육몇이 문제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파종량 순수를 꼭 해야 된다. 너무 많은 파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 꽃병, 뭐 잘록병이라고 하죠. 뭐 썩은병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초온이나 냉의 피해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일찍 할 경우. 그 다음에 매트 형성이 잘 안 되거나 이양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썩은병입니다. 이꽃병, 뭐 잘록병 이러한 것들은 종자 소독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모종을 할 때 이렇게 그 약제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무 베게 파종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 이꽃병, 잘록병입니다. 뭐 썩은병이죠. 그 다음에 뜸묘,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파종했을 때 통기가 안 되고 한쪽에 물이 간주를 하거나 물을 뿌릴 때 한쪽에 너무 습해서 습하면 이런 것들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통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뜸모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백화묘입니다. 녹화가 잘 안 된 것이죠. 백화묘는 파종을 하고 갑자기 육묘장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강한 빛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야간 온도차가 너무 편차가 심해서 그럴 경우 백화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자 쌓기를 생량했을 때 불균일 바랍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패 사례죠. 상자 쌓기를 필히 해 주시라. 다음은 복토 후 바로 물을 줬을 때 이렇게 종자가 뜨게 되는 거죠. 바로 복토하고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바로 떠서 벽시가 뜨는 현상. 그 다음에 고르지 않은 바닥에 놨을 경우 이렇게 고르지 않을 경우 고르게 이렇게 해주고 밑에 바닥에 비닐이 같은 것이 이렇게 덮어줘야 되죠. 다음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하우스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겉에 타진 현상이죠. 나도 신청할까? 뭘? 정부 보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럼 분야별로 다양해. 자격 조건은 없어. 있지. 자격이 돼? 안 되지. 그럼 어떡해? 있는 건 없는 것처럼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야, 화났어? 겁은 나나보지? 미안.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잘 들어봐. 나라 돈은 눈만 돈. 그런 생각했다간 이제 큰일 나. 왜? 반부패 컨트롤타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헐, 대박 사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겁은 나나보지? 왜요?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하나야. 그런데 맞아. 신고하면 상도 줘. 소호름, 닭살. 보상금은 최대 30억, 포상금은 최대 2억. 그런데 맞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보장, 신변 보호는 확실하게 보장해줌.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역시. 그럼 신고 방법도 좀 알려줄래? 난 고충 처리 전문 신문고 권익위 신고 방법 소개의 영광을 암행어사 청백이에게 양보할게. 감동 받았구나? 잘 들어봐. 검색창에 청년포털 _ 부패공익 신고 그곳에서 신고 접수하면 돼. 아하.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부정수급 근절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 그건 대체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